2025년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각 부처의 올해 주요 업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부와 해수부 준비했는데 먼저 교육부입니다.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는데요. 특히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추진될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업무 추진 방향, 주요 방점이 바로 이 교육 격차 해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교육부는 그동안에 이제 저출생과 지역 소멸,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응해서 교육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에 이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넓은 학교, 유보통합,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육 대전환, 또 지역대학 혁신 등 과제들의 실행 기반을 탄탄히 조성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금년에는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 문제 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네.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준비하신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난 2년간 이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교육도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8 대입 제도를 마련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잘 아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서 교실 수업의 변화를 통한 학생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넓음 학교는 사교육에 노출되는 첫 번째 시기잖아요, 초등학교가. 이 시기에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가지고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넓음 학교, 그다음에 교실혁신, 2028 대입제도의 현장 안착 등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보 통합은 거의 30년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네. 정부가 지금 매해 단계별로 추진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완성형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까지도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한데 네.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러니까 제도 준비를 하는 그런 완성형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부처를 작년 6월 달에 교육부로 일원화했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해서 지난 30년간 논의만 되어온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에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통합 기준에 대한 쟁점별 논의를 위해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고요. 최종 공청회도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5세 무상 보육과 교육도 시행이 됩니다. 이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교육부는 이제 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7년에는 3, 5세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목적 예비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지원 단가 등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단계적인 무상 교육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좀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점형 돌봄 사업인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돌봄 수요가 있긴 한데 이제 마땅히 돌볼 곳이 없는 곳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죠. 거점형 돌봄 사업은 도시 내의 돌봄 소외 지역,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인구 감소 지역 등과 같은 돌봄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거점 기간을 정하고요. 인근 기관과 협력해서 돌봄 수요에 따라서 아침 저녁 토요일 그리고 뭐 방학 중 돌봄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로 해서 시도교육청과 저희가 협력해서요. 2025년부터는 11개 지역의 약 50개 원을 거점 돌봄 기관으로 우선 지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돌봄 운영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돌봄 수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이제 돌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공교육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 방과 후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 단계에서 우리가 널봄 학교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 흡수를 위해서는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흡수하고 유아 단계에서의 출발선 평등에 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양질의 유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맞춤형 방과 후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요. 기관별로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환경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수요 그리고 우리 유아의 발달과 흥미 등을 고려해서 기관별로 이렇게 마련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형 널봄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 널봄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돌봄 공동 운영 및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이후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아주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바로 늘봄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안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그 교육의 출발선 평등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늘봄 학교를 초등 교육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봄 학교는 이제 기존의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개편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은 모두에게 정규 수업 이후에 2시간 이상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돌봄 공백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지원하였고요. 금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초등학교의 이른 학교 시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규 수업 이후에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해 왔는데 그게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발생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널봄 학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에 무관하게 희망자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이제 운영됐던 늘봄학교 현장 장면들 보면은 정말 뭐 사회 각 기관에서도 오시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올해 늘봄학교는 좀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제 금년에는 늘봄 지원 대상을
그 2학년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거고요. 넓음학교가 정교수 외의 종합교육 운영 체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대는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 그 저희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예. 돌봄 대기를 해소했고요.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전원이 넓음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하고 교육부, 교육청이 협력해서 인력과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교육청, 지자체, 지역의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에서 우리 지역 대학의 훌륭한 그 선생님들이나 인력과 그리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해서 넓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 높은 교육과 차별화된 그 사교육 대안을 제공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정부가 그야말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AI 네. 디지털 교과서인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 네. 이 교육 자료로 좀 격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넘어왔었고 네. 다시 제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이제 교과서로 이제 선정을 하지 못하는 등 좀 혼란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저희가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도입을 추진해 왔고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인프라 확충 등의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준비 부족이라든지 디지털 과몰입이라든지 이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하는 그 법안이 추진되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없이 균등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드렸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가 국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올해 또 전면 도입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네. 우려스러운 것이 지역이나 학교별 격차로 인해서 이 고교 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고교 학점제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 과정을 확대했고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학교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수한 수업도 고등학교나 대학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는 고교 대학 학점 인정 체제와 같은 학교 밖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진로 학업 설계와 과목별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도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교육 격차도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처럼 이렇게 교육 정책이 좀 치열하게 추진됐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등록금 인상 문제도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나온 문제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저출생, 지역 소멸,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한 사회 환경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는 이런 그 큰 변화와 동시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현안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현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마련한 그런 교육 정책들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마련한 정책은 교육계획의 기반 위에서 교육적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그런 영역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서 이제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보장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출발선이, 그러니까 첫 출발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반면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엄중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교육 개혁의 방향성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뭐 방향이 급격히 다시 바뀌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정책은 사실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안,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었고요. 그 정책을 마련한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 수렴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변함없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한 교육계획 정책은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2023년에 교육개혁 원년이라고 정했고 그때 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하면서 과제를 발굴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24년에 이 과제들을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마련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현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개혁을 통한 본격적인 변화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그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가 준비한 정책들의 기반 위에서 특별한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두터운 교육 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